댓글에 질문이 달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금리가 오르면 금이 내려야 하는데 왜 오를까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금리가 오르면 단기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이 금보다는 예금이나 투자로 몰리기 때문에 금 시세는 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깨졌다고 봐야 합니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금 시세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금 시세가 오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세상은 전 세계가 모두 연동이 되어서 커플링 되어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어도 결국 기금속의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도 절대 기금속과 유가를 잡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만큼 금리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 중반에 육박하던 1970년대 미국 연준 폴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981년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은 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떨어지나요? 지금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저금리의 유동성 확대를 이용해서 대출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만든 것입니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가 멈추면 매수세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유하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출금리가 8%만 되어도 아마도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고 기금속과 유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최소한 7%, 8%까지 올려서 시장금리가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아마 연준이 기준금리를 7, 8% 정도까지 올려도 전 세계 모두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데 있죠. 파산한 시스템이 발행한 화폐가 과연 돈일까요? 휴지일까요? 국가가 부도났는데 그 나라에서 발행한 화폐를 돈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을까요? 주위를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시세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돈 많은 분들은 대출 없이 혹은 작은 대출로 소유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급여 생활자들은 나중에 사면 늦을까 싶어서 영끌해서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집을 소유한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매 당시만 해도 이자가 높지 않아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죠. 하지만 2020년 말쯤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뜨끔한 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금리가 제로가 되는 제로금리라면은 이론적으로 아파트 값이 1,000억도 가능합니다. 빌려도 이자가 없으니까요. 계속 사고 팔고 투기판이 되는 것이죠. 10억에 1%면 1,000만 원이고 10억에 10%면 이자만 1억입니다. 제로금리, 그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오른 것이고 앞으로는 제로금리로 가는 일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금리가 내릴 거라고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드라마틱한 금리 내리기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내려도 기껏해야 쇼하는 정도로 내리겠죠. 시장에 큰 지장을 주지 못할 정도? 지금은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화폐의 생명이 다하는 지옥의 문 초입에 들어가게 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가 온다면 귀금속의 귀환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달러와 귀금속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달러와 귀금속을 잉여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